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원전 대장주 길게 보면 이 주식 천조 대박납니다. 꾸준히 사모세요란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에 대한 간단 브리핑 그리고 왜 이런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원전 관련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원전 관련주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만한 안전한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는지 탑2 두 개의 종목까지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봐야겠죠. 파월의 산타랠리 물거품 글로벌 증시 하락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14일 세간의 예상대로 빅스텝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개시했지만 그 전까지 0.75포인트 인상했으니까요. 좀 적게 올린 거죠. 연말 산타랠리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이제 내년 0%의 경제 성장을 불사하고 고금리 유지는 물론 금리 인하 역시 없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발언이 굉장히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발언과 함께 주식시장은 크게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내려앉아 버렸죠. 원래는 크게 파월 의장이 저렇게까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냥 속도 조절을 이번에 해왔고 경제 관리 잘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그냥 무난하게 연설만 했어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되면서 증시는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추세는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1월 중순까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달, 지금이 한 이 12월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내년 지금 현재 1월까지 대략 한 달 정도 동안은 좀 애매한 증시를 보이면서 살짝 꺾여 내려가는 우하향 증시 박스권 안에서 폭락은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런 박스권 하방 증시를 나타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일단 여러분들께서 금융계 이제 트레이더분들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12월 중순 정도면요. 성과급 나올 만한 거 다 나오고 뭐 내가 만약에 이 성과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보수적으로 이미 살 만한 주식 다 샀고 팔 만한 주식 다 팔아 놨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지 지금 당장 어떠한 극적인 일이 벌어지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제대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기관계 분들까지 뭐 들어오시는 타이밍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년 1월 이후부터가 좀 어떠한 변화의 흐름이 나오고 그전까지는 지루한 박스권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약간 하락세가 나오는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여러분이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모아갈 만한 주식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트레이더들은 분명히 돌아와서 어떤 쪽의 공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요런 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서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 역시나 저는 확실히 대한민국 국내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면서도 실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업종 쪽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 중에 하나, 그들 중에 좀 저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 크게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슈가 2023년도 내년에 꼭 한 번쯤은 나올 만한 크게 주목받으면서 급등할 만한 요소가 명확하게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분명히 중간중간 흐름은 있겠지만 한 번의 큰 파동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지금 실제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요. 미국의 40년 만에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이 변하니까 전 세계적인 방향성도 변하는 모습입니다. 탈원전 외치 전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기라는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이게 미국이 이끌었던 거죠.
달성을 위해서 지금 원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시나리오 1호기 지금의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 회복까지 완벽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원래 망가지는 것보다 다시 한번 재구축하고 회복하는데 보통 세 배의 시간, 짧으면 두 배, 세 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망가뜨리는 원전 산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회복까지는 한 10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겠죠. 다만 회복의 스타트를 끊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세 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내년 4월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한번 막혀 있었던 지금 이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다시 한번 좀 문제 원자력 발전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유출인데요. 방사능 유출에 문제가 있었던 원전들을 보수해서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로는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서 지난해 27.4%였던 발전 비중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원전의 일감도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 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이러한 흐름에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큰 투자 자금을 만들어주는 쪽이 바로 중동 쪽입니다.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원유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요. 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신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원유의 절대적인 권력, 아직까지도 미래에도 분명히 원유라는 것은 권력일 거지만 지금 같은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의 흐름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흐름들을 바로 중동 국가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최초 첫 번째 수출을 지금 현재 만들었었던 계약했었던 국가이기도 한데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금 현재 5, 6호기 전초전 돌입 해결료 공장 건설 꿈틀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기사 내용이죠. 지금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에도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에미리트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현지 해결료 제조 공장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라카 원전의 4호기에 준공일이 다가오면서 후속 사업인 지금 현재 5, 6호기의 방향이 이루목에 쏠리는 가운데 해결료 공장 사업이 모종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해결료 제조 공장 건설 사업 입찰에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프랑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찰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비밀리에 붙여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원전의 이제 해결료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 방사능이 유출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방사능 유출을 막는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 특히나 AES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국가,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만이 이런 국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사업이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서까지 수주의 방향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 걸 받아서 건설하고 핵 연료 시설 자체는 지금 만약에 뭐 한국의 걸 받아서 하고 이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제 항상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이런 기술들은요. 디테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혹은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이를 시키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주를 지금 주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가 이어서 하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입찰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원전의 수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중국 원전을 천조 중에서 이제 앞으로 2050년도 정도까지 1000도 정도의 시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제외하게 되면 500조에서 한 500조에서 한 400조 가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400조에서 500조. 이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분명히 먹거리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한번 수출했던 국가니까 한번 기대할 만하겠죠. 그리고 가능성은 조금 높진 않습니다만은 튀르키예, 터키에서도 40조 규모의 원전 수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먹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죠. 원전은 확실히 각 국가들에서 나서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했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터지면 만약에 포격을 받아가지고 원자력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면 2011년도 당시와 같이 후쿠시마 원자력 지금 현재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건 같이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벌어지면 다시 원전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였는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호재성 기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전 안보 SMR 기술 개발 위한 협력 논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금 현재 장관과 지금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원전 안전 안보 및 재건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에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지난 14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지금 사무총장과 한국 지금 현재 기술협력 전략에 관한 면담이 진행됐다라는 내용이죠. 이날 장관의 그로시 총장은 우크라이나 원전 안전 안보 및 재건 등을 위한 기술 협력, SMR 기술 표준 정립 및 안전 향상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협력, 저소득 국가 암치료 방사선 치료 지원 및 해양 플라스틱 저감 등 원자력 응용 분야 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혹은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급하게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 자포리자 원전을 만약에 보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한국에게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대한민국이 워낙에 최근에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의지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 원자력 기구의 지금의 총괄 하에 한국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을 이뤄내는 것과 지금 이제 별개로 하나의 재료가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히려 주변에 뭐 미사일이 터져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원자재, 대한민국의 부품들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들로 빠르게 조달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을 보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뭐 직격탄으로 미사일이 내리꽂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막 터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내 안에서도 열심히 원전 가동을 통해서 원전 산업을 좀 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대한민국도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전 가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원전이 정말 국가적 측면에서 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전 세계적 측면에서 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전 이것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지금 현재 중요성이 강조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물쩍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분노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있죠. 이런 단점까지 감춰줄 정도로 원자력 발전을 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에게 직접 한국에 보내 직접 보게 할 것이라는 내용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보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을 미는 정부인데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걸 아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단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련된 주식들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눈 감고 간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눈 감고 갈 수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눈앞에 단점이라고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런 겁니다. 사용 후 핵 연료 논의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하나씩 가동이 되고 있고 하나하나씩 원전 수출도 기대감도 있고 다 좋다. 자,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는 다만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지금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이제 12년 만에 가동한 신한울 1호기 한빛 4호기도 재가동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도 전력 수급을 기여할 뿐 아니라 무역 수지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죠? 이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사용 후 핵 연료라는 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라늄을 핵 반응을 시켜서 분열을 유도하고 분열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돌리는 겁니다. 뭐 이거 간단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우라늄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라늄 3235라는 게 있고요.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핵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천연 우라늄에서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강한 불을 지금 이제 열을 가하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들게 되는데요. 농축 우라늄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핵 반응에서 얻을 수 있는 235, 지금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로서 얻을 수 있는 235, 지금 현재 우라늄 같은 경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앞서 보셨던 핵 폐기물 혹은 사용 후 핵 연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SFR 기술이라고 해서 SMR 작게 만드는 기술과 더불어서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아마 미국의 2024년도 정부부터 이 SF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발전소가 빌 게이츠의 주도하에 그 원자력 공장이 설립이 시작될 것 같아요. 공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 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론적으로 만들었지만 현실화시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막 진행되기 직전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소듬 냉각의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소듬 냉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졌었던 우라늄 238까지 핵의 지금 현재 핵 반응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 폐기물은요 마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10년 뒤든 20년 뒤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SFR 기술이 대한민국에도 도래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술들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국정과제로 채택까지 하고 하면서요. 그 전까지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폐기물을 잘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잘 유일하게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들은 그나마 방사능이 유출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민간 지역하고 좀 먼 지역에 묻어둔다든가 해당 지역에 방사물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잘 창고를 잘 만들어 둔다든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게 좀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핵 폐기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핵 사용의 반대편,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놓는 논리 중에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실정과는 그렇게 크게 맞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죠? 분명히 장점도 크겠지만 단점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술 개발로서 지금 당장 지금 여러분들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핵 폐기물은 눈앞에 있는 문제예요. 당장에 뭐 미래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거 물론 좋겠고 핵 해체 기술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지금 핵 폐기물을 담는 기술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당장 5년 10년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연도 7월 달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서 1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업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 후속 조치 2023년부터 2060년까지 104개 기술 요소 기술 지금 343개 세부 기술 확보 추가 의견 수렴 거쳐서 수정 보완해서 올해 하반기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 확정이 예정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기술이 2024년도 원전 수출 물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의 원전 지금 현재 우루과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보시듯이 지금 현재 원전 이 유지 보수라든가 혹은 원전의 이제 보수라든가 이 유지 보수를 위한 핵 폐기물까지 관련된 주식들이 꿈틀거릴 수 있으니까 꼭 관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024 3년도 내년이죠. 바로 2024년도가 아니라 3년입니다. 보통 4년도에 이슈가 있으면 3년도부터 보통 움직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관심을 두실 만한 종목을 두 가지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이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항상 원전의 유지 보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던 기업이고요. 최근 주가 상태 굉장히 저가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실제 저는 이 기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좋습니다. 네,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작년에 좀 있긴 했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 나쁘지 않은 실적 성과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그래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번 연도에 조금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 2020년도 3월, 6월, 9월까지 적자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게 실제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그래서 꽤 많이 가라앉았었죠. 보통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을 찍어야 되냐면 원래 괜찮은 주식이었는데 위기를 한번 겪고 있다가 다시 위기의 실적 상태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오히려 실적이 꾸준히 좋았던 기업들보다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질 만한 요런 기업들이 보통 적자를 탈출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매출 실적이 올라가는 경우 주가가 크게 기대감에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전까지 워낙에 저평가했었기 때문이죠. 이미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련된 기업을 한번 주목하시면 잘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으로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핵 방사물 폐기물 이것을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주가는 과하게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잘 모아 가시면 내년도에 정말 큰 파동 한 번은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빠르면 내년 뭐 1월, 2월에도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터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 넣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2023년도에 큰 급등세를 보여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무료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일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한 자료들이에요. 시장에서 가장 차트가 괜찮고 이슈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들 1위 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 단타 정말 짧게 3에서 5% 정도만 노려보시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0% 확률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더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뽑아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무료 아침 시황이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시황도 매일 아침에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 시황을 통해서 매일매일 원래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걸 10분 정도로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 이런 다양한 정리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리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내년도 어떤 주식들이 움직일지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자료집들, 추천주들, 시황들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돋보기 버튼 누르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재진이라고 똑같이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쌍깔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급등 포착 자료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싹 다 정리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유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료 뭐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많은 정보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 증시상황 언제 저점 타이밍이고 언제 상승세가 날릴지 그런 것들도 제가 시황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2023년도에 급등세가 가능성이 높은 후보 종목들 여기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2023년도 3배, 2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제가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이 자료집들 중에서 지금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 올려놨고요. 이런 자료집들을 맨 밑에 첨부 자료집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가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한 리포트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